이게 이제 저희 그날 원래 12시에 네. 뵙기로 했었고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저희가 조금 일찍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오자마자 엑스레이 찍고 제가 이제 이거 찍고서 제가 외과 선생님과 상의하고 나서 말씀드렸던 게 이전에는 이쪽 피하에는 공기가 없었는데 공기가 너무 많이 찼어요 라고 얘기를 이제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결국은 가슴 내에 공기들이 좀 많이 차면서 그게 근육이 아직 유합되지 못해서 이쪽으로 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호자님을 만나 뵙기 전에 이걸 뽑았어요. 이 흉관을 통해서도 네. 공기를 좀 뽑았고, 그날 아침에 뽑고 오셨다고는 했지만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피부 밑에도 살짝 바늘을 넣어서 좀 뽑아줬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이제 그 다음이거든요. 공기들이 이제 좀 줄어들고, 또 한 가지는 폐가 이때는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기흉 때문에. 근데 이제 기흉을 뽑아주고 나서 폐가 이제 쭉 펴져, 그러니까 원래 쪼그라들어 있던 쪽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50% 남아 있다고 했던 쪽들은 펴져서 이제 다시 폐가 기능을 좀 하고 있는 거를 이걸로 확인을 한 거고. 그래서 제가 그때 보호자님한테 여기가 새고 있고, 그 다음에 폐는 지금 이전이랑 비교해서 더 나빠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드렸던 네, 걸로 기억을 맞아요.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외과 선생님이랑 그때 수술해 주신 외과 원장님이랑 상의를 하고 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서로 상의를 했을 때에 여기가 붓지가 않아서 지금 이 아이가 이제 약도 많이 먹고 있고, 그다음에 전신 상태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니니까 좀 붓는 게 조금 느릴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의견을 나눠서, 그러면 이제 여기를 조금 이제 힐링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공기가 새는 거를 막기 위해서 드레싱을 조금 하고 3일 후에 보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고서 이때 저랑 상의하고 12시에서 1시 사이에 이제 제가 아마 드레싱을 했을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이게 바로 드레싱하고, 드레싱 할 때 막 발버둥을 치거나 하진 않아요. 모래는 뭔가 싫은 거를 할 때 그렇지는 않은데 이렇게 조금 도망가려고 하고 움직이는 정도의 반항을 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정도의 가벼운 드레싱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쨌든 약도 지어야 하고 퇴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산소장에 잠깐 넣어놓고 이제 그런 준비들을 했어요. 그리고 한 12시, 제가 보호자님 이거 상담을 드린 게 아마 거의 1시 다 돼서였던 것 같아요. 끝났을 때가 아마 1시 조금 맞아요. 넘었을 12시 거예요. 50분 요즘 제가 보호자님 오시라고 해서 네. 설명드리고 들어가서 드레싱하고 애기 잠깐 넣어놓고 약 오더 내리고 이제 그리고 집에 가려고 이제 다시 얘기를 꺼냈는데 호흡이 되게 빠르더라고요. 이제 그때는. 근데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호흡이 물론 정상보다는 빠르지만 아주 빠르지는 않았거든요. 네. 드레싱을 하고서 이제 조금 산소장이 있다 나왔는데도 호흡이 좀 빨라서 우리가 드레싱이 너무 불편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풀고 조금 더 가볍게 했어요. 근데 그랬는데도 호흡이 계속 빠르고 움직임이 조금 이상해서 혈압을 재봤더니 그때 이제 처음 제가 왜 쇼크가 왔었어요 네. 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시점인데, 그때 혈압이 좀 낮았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라인 잡고 수행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레싱 다 풀르고 다시 산소장에 넣고, 그 다음에 제가 보호자님한테 말씀드린 게 1시 한 40분 50분쯤일 거예요. 보호자님한테 가려고 했는데 조금 쇼크가 온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드렸었을 거예요. 이제 들어와서 보시게 하고 보호자님이 더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게 이제 나중에 마음이 좀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시점에 이제 저희가 다 다른 처치들을 막 해야 되는 시점이어가지고 지금은 면회가 좀 어려우니까 밖에 계세요 라고 얘기를 제가 드렸었고, 그러고 이제 수액 처치를 이제 그때부터 해가지고 혈압이 금방금방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2시, 3시 가까워졌을 때 제가 보호자님한테 혈압이 이제 110 가까이 다시 정상으로 올라왔고 호흡도 웬만큼 괜찮아졌었어요. 그래서 집에 갈 준비 해볼게요 라고 제가 얘기 드렸고, 보호자님이 시간은 괜찮으니까 애가 안전해졌을 때 갔으면 좋겠어요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호흡이 괜찮아졌고 그 다음에 혈압도 괜찮아졌고, 대신에 그리고 요 다음에 그 수액 달기 직전에 제가 엑스레이를 한 번 더 찍었어요. 이제 1시간 때. 이게 이제 드레싱을 한 지 한 15분, 20분 됐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랑 비교해보면 제가 드레싱 되게 짧게 해놨는데도 피하 기종은 다 흡수가 되고 있는 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호흡이 빠른 게 기흉이 막 지금 계속 생기고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 정말로 흥분에 의한 쇼크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판단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 그러고서 3시쯤에 아이가 컨디션이 이제 조금 웬만큼 다시 돌아온 것 같아서, 근데 그냥 보내기는 저도 되게 불안하잖아요. 쇼크가 이미 한 번 온 상황이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쪽으로 공기가 새고 있으니 드레싱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주 얇은 붕대로 한 2겹 정도만 감고 가야겠다라고 이제 플랜을 세우고, 대신에 집에 가기 전에 엑스레이를 한 번만 더 찍어보자. 왜냐면 이때 붕대를 풀렀고 그때로부터 한 2시간 정도가 지난 상황이니까 그 사이에 혹시 피하 기종이 또 찼으면 그건 이제 문제라서, 그러면 진짜 이게 막 액티브하게 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공기가. 그래서 이때 3시 반, 이때 엑스레이를 다시 찍은 거예요, 집에 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집에 가려고 생각했을 때에. 이제 3시 반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기종이 많이 늘지 않았더라고요, 이전이랑 비교를 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처음에 생각한 대로 아주 얇게만 하고 가도 괜찮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엑스레이 찍고 나온 이후에 붕대를 2겹 정도 감았어요.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호흡이 또 빨라지더라고요, 여기가. 많이 빨라지고 혈압이 또 떨어지면서 이상하다, 다시 수액을 좀 더 맞아야겠다 하고 이제 그 입원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서 한 15분 정도 있다가 선생님이 혈압 재시고 저도 아기를 얼굴을 한번 보는데 호흡이 계속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호자님한테 한 3시쯤 집에 가볼까요? 얘기를 하고서 아마 한동안 못 나갔을 거예요, 보호자님한테.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좀 하는데 호흡이 좀 빨라서 수액을 이제 어쨌든 시간을 조금 더 주고 맞추고 다시 혈압을 보자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 제가 한 7분, 8분 정도를 다른 일을 했어요. 근데 안에는 선생님들이 계셨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저를 막 급하게 불러서 가보니까 그때 이제 고래가 의식이 이제 소실이 된 상태로 이제 쓰러졌더라고요, 아이가.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옆에 계시던 다른 부장님이랑 원장님이랑 응급처치를 시작을 하셨고, 저를 불러서 제가 바로 보호자님한테 아기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한 게 이제 그 타이밍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때서부터 이제 응급처치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같이 계셨으니까 응급처치하고 이제 1년의 그 이후의 과정들이 진행이 된 거고요. 근데 이제 막 호흡이 안 좋고 이런 상황이니까 뭐 보호자님하고 같이 있게 막 하기도 저희도 좀 어렵고, 어쨌든 산소장 안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시쯤에 컨디션이 좋아 보였을 때 만약에 엑스레이를 안 찍고 갔더라면 괜찮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봤어요. 근데 사실 스트레스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원래 병원은 되게 오기 싫어했거든요. 맞아요. 애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움직임이 되게 활발해졌어요. 처음 집 2차 수술 마치고 집에 가고 한동안 구석에서 의료도심에 있다가 그 전날 정도에 전날 나와서 순순집 위에서 바로 옆에서 자거나 내가 움직임을 따라와서 사다리 타고 올라오거나 그랬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가도 되지 않나 싶었는데 일단은 예약 진료니까 원래도 걱정은 되고, 네. 그래서 이제 택시 타고 오면서 옆에서 애를 저는 문 열어놓고 오거든요. 택시 탈 때는 옆에서 수다마 주면서 달래면서 와요. 그나마 이게 나름대로 노하우긴 한데 바다를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때는 이태원으로 다녔거든요. 네. 그러면 애가 더 안정적이니까 이동할 때는 그렇게 달래서 왔는데, 애가 이제 주변에 아빠도 없고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던, 불안해하고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불안증이 있어요. 약 먹는 시간이나 천장하는 시간대는 시간을 제가 알람을 맞춰놓고 하거든요. 네. 4시간씩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때마다 침을 흘렸어요. 그 시간만 되면. 그전에는 괜찮았거든요. 옆에 턱을 뭐 쓰담쓰담 해줘도 괜찮은데 그 시간만 되면 침을 흘려요. 약 먹기 싫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하루에도 병원에 여러 마리의 고양이가 오잖아요. 근데 저도 여러 마리의 고양이들을 보고 스트레스를 이제 당연히 애들이 많이 받아요, 다들. 근데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실 뭐 이건 이제 거꾸로 하는 얘기기는 합니다만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쇼크가 올 정도였다면 모래가 정말 그때 그 당시 남아있던 폐 용적으로 정말 잘 버티고 있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또 거꾸로 생각하니까 들더라고요. 우리가 왜 맨 처음에 마취했을 때 CO2가 너무 높고 너무 위험해요 얘기했었잖아요. 두 번째 때는 다행히 마취 심도를 얕게 해서 그걸 안 겪고 지나갔지만 고생한 건 상관이 없는데 애가 살았으면 좋겠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저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을 해도 그날 문진할 때 왜 전날부터 컨디션이 조금 좋아 보였어요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이제 저도 이렇게 문진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거나 기대를 하거나 아니면 혹은 대비를 하고 저도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서 올해가 이제 좀 컨디션이 좋아지려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사실 막상 해보니까 이제 상황이 좀 더 안 좋았고 그게 사실 정말 원치 않았던 방향으로까지 이어져서 저도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보호자님 마음을 어떻게 제가 다 헤아리겠습니까마는 일단 그날의 상황은 그랬어요. 제가 지금 쭉 이제 읊어드린 대로 그 정도의 상황이었고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그냥 마지막을 보고 싶어서 연락 요청을 하시는 건데 저희가 계속 저희도 이제 걸리는 게 있다 보니까 막 이렇게 절차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막 안 돼요 얘기를 하면 당연히 보호자님 입장에서는 이거 왜 안 보여주지?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뭐라도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드실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래서 이걸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일이면 너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는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이제 그날에 대한 얘기들을 좀 상세히 드려야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그 얘기를 못 들으셨으니까 그날은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주변에서는 뭐 최선을 다했다고도 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좀 허망하고 후회도 돼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후회도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마음 추스르겠다고 2, 3일째 뭔가 해보려고 해도 막히는 느낌이에요. 이제 그냥 그래요. 당연히 그렇죠. 이게 이제 반려동물들 사망하고 나면 왜 펫로스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정신적인 충격이 큰 사건이니까 당연히 그러실 거고 저도 뭐 저는 이제 마지막 이별을 겪어본 지가 꽤 오래되기는 했지만은 당연히 그러실 것 같아요. 얼마나 허망하시겠어요. 그리고 막 제가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예후가 안 좋을 거예요.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 얘기 계속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보호자 입장에서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 애기가 할 수 있겠지. 그럼 당연히 그런 마음을 먹잖아요. 저도 저 키우는 애기한테 당연히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막 노령면 막 17, 18 된 애들이 오랫동안 아프면서 그래도 보호자님이 마음의 준비도 하고 내가 상상도 좀 해보고 이러고 떠난 게 아니라 이 짧은 시간 동안 갑자기 막 이러다 떠났으니까 당연히 더 충격이 더 크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첫째처럼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냥 올해도 이겨낼 것 같았거든요. 제 집에서는 언니 오빠들이 까칠하긴 한데 중간에 되게 스펀지 역할을 잘 해줬어요. 하악질 해도 앞에고 뒹구르고 눕고 그러고 제일 착했던 애예요. 순하잖아요 애기가. 네. 근데 잘 때마다 늘 폼에 올라와서 불글성 부르고 가요. 한두 시간 있다 가는데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게 또 많이 너무
너무너무 허전할 것 같아요.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없으니까 그냥 너무 힘들어요. 애들도 이제 그게 제 기분 영향을 받아서 그냥 퍼져 있어요. 근데 제가 힘내려고 해도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냥 지금은 당연히 안 될 거예요. 이제 애기 떠난 지 아직 며칠 안 됐고.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집 자체가 너무 우울하고 이제 그냥 평소에 때 쓰던 파도도 되게 조용해요. 이제 그리고 애들이 숨만 좀 해도 그 민감해지긴 하는데 애들이 조용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또 고양이들이 이제 변화나 이런 거에 조금 민감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또 모래가 같이 있던 친구가 이제 없는 게 얘네들한테는 일종의 환경 변화잖아요. 다른 친구들도 그거를 좀 받아들이는 시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다른 가정들 이제 아이 떠난 후에 얘기해보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할 거예요, 보호자님. 다시 이제 조금 마음을 추스리시고 일상생활을 하고 또 아이들 케어하고 하시는 게 시간이 필요하실 겁니다. 아직까지 마음은 많이 못 먹겠어요. 그냥 나는 여기 오기 전까지도 2, 3일 많이 울었으니까 냉정해지자 했는데도 그게 안 돼요. 그냥 말하면서 주변 지인들한테 전화를 안 받거든요. 네. 돈 받고 얘기가 나오면 또 흔들리고 슬퍼지니까. 그래도 충분히 애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지나야 이제 조금 승화가 되고 하는 거니까 눈물이 나고 슬퍼하시는 거 자체를 막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고 모래가 좀 더 곁에 있었을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그러지를 못해서 너무 안타깝네요. 그냥 힘만 들다 간 것 같아요. 힘들기만 해주고 간 것 같아요. 근데 보호자님이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사실 제가 이제 보호자님 처음 만나고서 뭐도 해야 돼요, 뭐 CT 찍어야 돼요, 뭐 그 림프 조영술 해야 돼 이런 것들 얘기 드릴 때마다 다 따라오셨잖아요, 보호자님께서 해야 되는 거니까 하시면서. 근데 사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가 조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간을 벌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저번날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이제 뭐 기승천자는 했겠지만 그 이후 단계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실 더 금방 이별을 했을 거예요. 네, 두 번째 수술을 괜히 했던 걸 수도 있어요. 돈이 인정해라. 애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물론 소장님이 간수하고 뭐 이게 더 좋으니까 하라고 하셨겠지만 떠나고 내고 나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후회가 되죠. 내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원래 첫 번째 목적이 그거였어요. 맞아요. 안정적으로 다 해놓고 맞아요. 컨디션 올린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때도 사실 욕심이. 또 피하에 공기가 새고 이러고 있었으니까 돌이켜 생각하면 뭐 다 후회거리죠. 그냥 정리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럼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요거 데이터 보존하는 건 제가 알아보고 또 한 하루 이틀로 바로 연락을 알려드릴게요. 네. 이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뭐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집한 걸 그러니까 편집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른다는 의미가 아니고 주변 사람들 이 모자이크 하는 거 그거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거를 이제 실제로 보고 싶다 하시면 이제 그 다음 절차 이제 변호사 선임하셔가지고 요청하시면 저희가 그 신청서 보내드리고 이런 과정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연락 주시면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해주세요. 일단 제가 해볼 수 있는 거.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볼게요. 제가 사실 이런 쪽으로 잘 몰라가지고. 저도 몰라요. 네. 전 애를 처음 보는 애분들.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고. 근데 경험상은 그거예요. 뭐 병원 차원에서는 뭐 마케팅이나 병원 이미지나 저도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이해는 돼요. 네. 이해도 되고 뭐도 되고 나름대로 뭐 광고 18년 정도 했으니까 안 걸리게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게 한다고 해도 이미지나 뭐 이런 거 뭐 수정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조금 뭐 억울했어요. 뭐 그런 것보다 뭐 병원 이미지가 뭐보다 일단 병원의 문제도 아니고 법적인 문제가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그냥. 네. 아니 세상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개인정보법도 중요한 건 맞아요. 중요한 법인 거고 좋은 법인 건 맞아요. 근데 생명보다 우선인 거는 같지는 않은 거예요. 생명 안전 것보다 세상에 어떤 게 중요해요? 사람이 사는 거, 생명이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억울했던 네. 거예요. 그리고 보호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거를 확인할 수 없는데 그래도 병원이 좋은 병원도 분명히 있지만 여기도 저는 있지만 안 좋은 병원이 상당히 많아요. 제 경험상은 네. 그래요. 근데 그런 병원들이 방패막이가 되잖아요. 진료도 있고 그런 뉴스도 많았고요. 네. 진료하지 않았는데 진료비 청구가 되고 진료실에는 없고 그런 게 방패막이게 되니까 저는 두 군데 다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오픈시켜야 된다. 네. 그냥 그 생각에서 올린 거고 국민청원도 그렇게 올릴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 병원이 문제다가 아니라 그냥 보호자 입장에서 네. 어떤 병원 입장 투명성이니까요. 네. 제 경험이 이번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이게 물론 힘든 싸움이 될 거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거의 90%가 안 된다고는 생각은 해요. 근데 제가 아이를 보내면서 겪었거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누구를 또 생명을 구조할지 또 보호할지도 모르겠고 근데 아직 남아있는 두 아이도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보호자들이 있을 거고요. 물론 병원에서만 가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상황이 저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여기서 두 번 보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선고받고 집에 가시는 분들도 네. 봤고 그런 분들한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게 선생님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고 설명도 잘해 주셨고 근데 보호자 입장에서는 선생님 말밖에 못 그렇죠. 듣는 게 없어요. 그렇죠.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 이게 열람이 된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허위 진료도 없을 거고 보호자가 알아야 했는데 그런 보호자가 많지는 않아요. 저도 애 첫째 병원 다니면서 피 검사한 용지를 매번 받아오고 매번 설명해 주시니까 어느 정도 보긴 하는데 요번 유미운도 그래요. 유미운도 설명해 주신 거, 그 다음에 논문 찾아본 거,
옛날 논문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자료가 많지 않죠. 예. 그래도 부족한데 일단은 모든 보호자는 뭐 병원에 맡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CCTV는 진짜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럴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하여튼 그리고 정보가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뭐 보호자 요청한다고 무조건 열람하는 게 아니라 아이 사망 시에는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싶은 거예요. 네. 모르잖아요. 제 곁에서 간 게 아니니까. 그게 가장 아쉬워요. 모래가 제 옆에서 갔으면은 더 그나마 슬프겠지만 똑같이 슬플 거고 하지만, 근데 이게 옆에서 간 게 아니니까 더 힘들거든요, 그게. 그러시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연락 요청을 계속 드렸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네. 무슨 어떤 의미인지는 저는 이해는 다 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통화할 때도 얘기하셨을 때도 그렇고 어떤 마음에서 얘기를 하시는지는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아이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셔가지고 마음이 좀 안타깝네요. 네. 저 나름대로 좀 추스리는 중인데 그게 힘드네요, 그냥 힘들어.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어떻게 보면 마음의 준비. 근데 저도 준비가 안 사실 됐어요.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난 친구들 말고 막 나이 많아서 오래 아파서 얘는 곧 떠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계속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를 이제 보호자님한테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라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얘기를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이제 저도 이제 고양이를 키우니까 이게 어떻게 마음의 준비가 되겠나,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 집 고양이도 지금 오늘 검진하러 와 있는데 나이가 좀 있어요. 한 12살 정도 되는데 이제 노령성 변화들이 막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보호자님들이 아무리 아이가 안 좋아도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하겠나, 그런 생각이,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저도. 제가 처음에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중간에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조금 희망적인 말 좀 해주시면 안 되겠나요? 맞아요. 기억나요. 그거라도 붙잡고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그냥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너무 무섭고, 근데 결과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 수술을 처음에 1차 했을 때 그날 고비라고 하시죠. 맞아요. 그날 아마 2, 3일 동안 잠을 못 잤을 거예요. 못 자고 운전하고 그냥 바다 배변 시간만 아니면 여기 있었을 거예요. 계속 볼 수만 있었다고 하면. 그냥 힘든 기억보다 미안한 기억이 제일 많아요. 힘든 기억은 거의 없고요. 애기가 그리고 또 그런 거를 조금 힘들어 했으니까 약 먹고 천자고 하는 것들을 마음에 많이 사무치실 것 같아요.